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FMC 그리고 일본도 통화정책회의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죠. 아무래도 환율,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경계감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제약주와 2차전지가 또 유난하게 하락하면서 시장 발목을 잡았는데 악재성 재료가 나왔다라는 점도 또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이틀 매도를 했는데 어제보다 매도 규모가 오히려 커졌죠. 외국인들이 매도했을 때 버틸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그 선보다 2배가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지수가 올라가기는 환경적으로 어렵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주들이 선전을 했는데 브로드컴, 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반도체주가 올라가고 또 일종의 이제 수급 쏠림 같이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은 또 밀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장의 조정 요인은 FOMC 회의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도감보다는 금리가 올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이 긴장도가 높아진 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튕겨 올라가다 보니까 내년도에 금리가 2번밖에 안 내려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12월 인하는 유력한데 1월 동결하고 3월부터 올리고 그다음에 9월에 올리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데 반면에 이제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에 3번 내릴 거다. 그런데 이제 확률 베팅은 2번 내릴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내린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거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보나 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고 3번 이상 내린다라고 하면 그럼 인플레이션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힘이 이제 실리게 되는지 FMC 이후에 파월의 회견과 점도표를 보고 나서 가늠하자. 그 전까지는 못 움직이겠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도 나스닥은 최고치 경신하고 하지만 다우지수가 8일 연속 빠졌고 S&P 500 지수도 지금은 지그재그로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큰 방향이 없는 상태가 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정치 뉴스로 한참 변동성 있을 때 미증시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호재를 키핑하고 있다.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면 되지.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미증시 자체가 정체거나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도 FOMC 신경 써야겠구나. 이렇게 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도 통화정책 회의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동결. 얼마 전까지는 일본 인상한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월에는 인상할 거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지난번 엔달러 환율이 쭉 빠지면서 시장이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막 외국인들 대규모 매도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혹시라도 금리 인상을 하면 또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지면서 어쩌면 대형 IT주들의 매도를 또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계속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긴 한데 저도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하는데 나가면 동결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제기가 되는 거는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12월에 내릴지도 몰라 이런 주장도 일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이어 벌어지게 되는 통화정책 회의를 좀 보자 이런 신중함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업종별 악재. 우선 오늘 제약주가 상대적으로 약했잖아요. 이게 아침에 제가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트럼프가 이제 약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제 중간 업체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 업체를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약값 내려가게 할 거야.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제약주들이 약했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의 제약주들도 같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게 전체적으로 약값 인하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출한다든가 이렇게 될 때 가격도 또 낮춰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약주가 좀 밀렸고, 여기 또 2차 전지도,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보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충전소에 대한 어떤 지원도 줄인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소재에 대해서는 또 규제를 할 거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2차 전지주가 빠졌죠.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연중 최저치까지 빠졌어요. 낙폭이 되게 컸죠. 그러니까 이 2차 전지가 참 어려워요. 이게 수급이 도중에 기관 외국인들이 좀 붙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반등해도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는 이평선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121선으로 갔다가 61선이 저항이 됐다가 지금은 21선이 저항이 돼버리는 계속 아래에 있는 이동평균선이 저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다. 오늘 이 세 가지 뉴스가 시장에 좀 발목을 잡는 주된 이유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주들은 좋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5.6% 올라가면서 51선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는 CT에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은 예상치 하회할 것 같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1달러 75센트 전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CT에서는 1달러 50센트대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다만 이제 내년도에는 반도체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내년은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 150달러 이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갔죠, 오늘.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게 한쪽으로 수급이 약간 좀 쏠림 현상도 있었어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1, 2위가 이제 이쪽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 팔고 또 이쪽으로 부분적으로 넘어가자. 근데 뭐 시장에 움직이는 돈이 워낙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종목별로 엄청나게 급등이 되거나 뭐 거래대금이 폭증을 하거나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리고 매수세를 약간 좀 블랙홀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이게 7천억 원이면 어제 4천억대, 오늘 7천억대, 이틀 동안 1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잖아요. 이 정도면 시장이 못 견디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외국인들 매도 대비 시장이 잘 버틴 건데, 개인들이 매수하면서도 상승 종목수가 많았잖아요. 예탁금이 최근에 조금 늘어난 거. 근데 그거 예탁금은 추세적으로 늘어났다기보다는 매도한 자금이 들어온 걸로 현재까지로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외국인들 매도에 그대로 이제 당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우선주를 2,400억, 그러니까 전체 매도의 한 40% 정도는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2차전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매도, 금융주 팔았고, 다음에 이제 매수 쪽에서는 뭐 하이닉스를 반면에 매수를 좀 해서, 제가 아침에 엔비디아는 빠지고, 마이크론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일종의 이제 심리의 바로미터 같다고. 근데 삼성전자를 빼고 하이닉스를 샀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형태의 어떤 거래를 했죠. 외국인 투자들이 보기에는 시장 자체가 잠깐 국내 정치 이슈로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국내 요인들이 다시 불거지는 것 같다. 뭐 관세 부분이라든가 삼성전자 실적 의구심 이런 것들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외국계에도 진단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뭐 그대로 좀 반영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래쪽에서는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뭐 종목들보다는, 그러니까 ETF 쪽, 외국인들 보통 이렇게 ETF 많이 사지는 않는데 오늘은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적극적으로 매수한 업종이 없다. 왜냐면 순매수 2위가 138억이에요,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매수한 날이 아니죠. 주로 매도 쪽에 집중한 날이었고, 기관은 이제 2차전지가 일방적으로 매도 상위에 있었고, 매수는 삼성전자가 매수에 가 있었죠. 그다음에 롯데지주, 뭐 기아, 삼성전기, 뭐 하여튼 뭐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하여튼 조선주 몇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업종별로는 IT,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넣고, 그 외에는 뭐 업종별로 좀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들은 이제 엔터, JYP가 순매수 1위 차지했었고, 그 아래는 뭐 이게 반도체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긴 한데, 특정 업종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도는 반면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HLB, 삼천당 제약, 에코프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알테오젠도 있고,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을 고르게 나눠서 뿌렸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순매수 상단에는 뭐 리노고, 신성, 델타테크, 뭐 하여튼 이런 등등이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는 건 아닌데, 저 아랫단 이 순위 밑에 있는 종목들까지 보면 반도체를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매도 쪽에서는 2차전지, 에코프로 비엠이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대형 제약주들도 일부 좀 들어가 있고, 엔터주를 또 매도로 뒤집어진 게 이제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요약적으로 보면 다우가 지금 8연속 빠졌는데, 이게 이제 미증시의 최근의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메가7 종목들, 메가7 내에서도 지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브로드컴만 강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슬림하게 일부 종목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돌아서 주고, 다른 종목들,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아져야지 심리가 좀 풀리게 되겠죠. 근데 일단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하락 종목수가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가 플러스 나도 하락 업종이 더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후에 이제 금리가 좀 빠지는지 여부가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아직까진 다행인 게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는 견조한 편이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견조한 편인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같이 이어지면 중소형주 쪽도 또 깨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예탁금이 엄청나게
유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장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축소되는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는 올라가는데 그 삼성전자는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는 지지선이 거의 바로 밑에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1, 2%, 한 2% 안쪽에서 이제 지지되고 돌아서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던 120 월선 저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5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한 2% 정도밖에 여유가 없죠. 물론 이제 저렇게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도 복원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위치상으로는 53,000원 요 전후에서 삼성전자가 방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는 일단 저 1차적인 좀 가까운 데 있는 지선은 2470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거는 깨진 상태고 그 다음 지선은 이제 올라갔던 거에 절반 정도 되는 위치. 이제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는 변곡점 역할을 하는 재료가 나올 때 그때 좀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뭐 탄핵 관련된 이슈로 반응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계엄 이슈로 폭락을 했다가 수습이 되면서 반등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일종의 시장 추세가 바뀌는 트리거 역할을 하려면 올라갔던 추세를 깨면 안 돼요. 그래서 1차 최대 3분의 1. 일단 3분의 1, 다음에 최대 절반. 그 정도를 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로 놓고 본다라면 2,43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면 좀 그렇고 하여튼 2,430을 마지노선 두고 그 위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돌아서 주면 이제 추세가 좀 바뀌려는 시도가 있다가 되는 거고 그 이하까지 내려가게 되면 지난 반등은 이제 좀 소멸이 되는 반등 에너지가 좀 소멸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서 다음 지선 그 위치에서 좀 방어가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차트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재료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좀 기다리는 재료들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일본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동시에 내년도 3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상적이고, 나쁜 거는 이번 주 일본이 금리를 올려버리고, FMC 회의 이후에 인플레이션 심각해졌어. 내년에 2번밖에 못 내릴 것 같아.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 뭐 이렇게 되면 또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종목 장세가 되게 잘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텔레그램 시황할 때 전략 부분에서 항상 듣는 게 기관의 매도가 마무리가 된 수급이 바뀐 종목군들 이런 것들 보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관들이 물량을 다 털어냈다가 기관이 뭐 화수분으로 지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분 정리 끝나고 이제 매도가 끝나면서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매수로 붙이기 시작한 종목들이 탄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찾아 나가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